네, 지난 시간에 이런 자동 반응과 선택 반응, 우리의 몸과 마음이 이렇게 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혹시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어요. 예, 우리가 수련을 하는 이유는 또 이렇게 명상을 하고 나를 계속 돌이켜 보는 이유는 자동적으로 반응하는 나의 심신의 이런 반응으로부터 조금 새롭게 보고 새롭게 관찰을 하고 다시 새로운 마음으로 나에게 주어진 삶을 재해석하기 위함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몸과 마음이 자동적으로 반응하는 나의 이 메커니즘을 알고 그것을 이해를 하고 다시 새롭게 볼 수만 있다면 우리의 삶이 그렇게 고통이 아니다. 맨날 좋다, 싫다, 이 나쁜, 이분법적인 그런 생각으로부터 조금 더 해방된다. 이런 내용이 이 명상의 주된 내용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평정심, 이렇게 마음의 안정, 평화, 이런 얘기를 좀 하게 되는데요. 이 근원적인 조금 근본적인 얘기를 좀 나눠보려고 해요. 그동안 우리가 1주차 때, 2주차 때, 3주차 때 이렇게 하면서 내 마음을 관찰하는 거야 라고 이렇게 시작을 했었어요. 왜냐하면 나는 마음이 아니니까. 혹시 이게 조금 이해가 삶 속에서 많이 되셨습니까? 음, 그때 이런 말을 했었죠. 강둑에 앉아서 이렇게 강물이 흘러가는 것을 볼 수 있듯이 나는 내 마음이 이렇게 흘러가는 것들, 다양하게 변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다. 그러므로 나는 곧 마음이 아니다. 이런 말을 했었어요. 기억나시나요? 음, 혹시 지금 4주차째인데 마음이 이렇게 흘러가는 거를 좀 관찰을 삶 속에서 해보신 분 계세요? 아, 네, 좋습니다. 네. 저는 오늘도 관찰해보고 어제도 관찰했던 것 같아요. 아주 내 마음에서 찌글찌글하게 제가 스스로가 마음에 안 드는 그런 마음도 많이 관찰을 하고 또 마음에 드는 모습도 관찰도 하고 이렇게 다양하게 관찰을 했던 저도 한 4주가 됐던 것 같은데요. 이렇게 내가 내 마음을 동일시하지 않고 이렇게 떨겨만 볼 수 있으면 우리의 삶은 굉장히 안정적이게 될 수 있는데 내가 내 마음이다. 이렇게 딱 붙었어요. 오늘 괴로운 마음, 슬픈 마음이 일어났는데 그게 나야. 라고 하는 순간 우리가 굉장히 괴롭고 또 엄청 기쁜 날이 있어요. 엄청 기쁜 날도 이건 내 마음이야. 이건 나야. 라고 한다면 다음에 그런 마음이 일어나지 않을 때 집착이 생기면서 또 서운함이 생기는 악순환의 고리가 되는 그것 또한 괴롭다라는 것이죠. 그럼 도대체 이렇게 나는 마음이다. 나는 이 마음이야. 괴로운 마음이든 좋은 마음이든 이건 나야. 라고 하는 나의 관점. 그리고 이 세상은 이래야 돼. 저래야 돼. 하는 이런 생각들. 이런 고정관념들은 도대체 어떻게 일어나게 될 것인가? 요거를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는 도대체 왜 요가랑 명상을 하는 것인가? 요거까지 오늘 설명을 드리고 바로 수련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렸듯이 나라는 거,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는 이렇게 살아야 돼. 난 이 생각이 맞거든. 이런 것들이 고정관념이고 이 세상은 이래야 돼. 내 남편은 이래야 돼. 내 자녀는 이래야 돼. 우리 집은 이래야 돼. 뭐 이런 것들. 우리 교회는 이래야 돼. 우리 절은 이래야 돼.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고정관념이 무의식적으로 나도 모르게 깊게 스며들어서 평가를 맨날 하고 있어요. 그것에 비춰다 보니까 행하고 불행이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데 사실 그 원리가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혹시 불법 공부를 하신 분들은 좀 아실 수 있고 처음 보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 우리가 이 삶을 인식할 때 인식작용의 그 순서를 이렇게 색수상행식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께서 이 세상을 인식하는 방식이 과연 무엇일까요? 나를 포함해서. 나라는 것,
내가 나를 인식하는 것을 포함해서 이 세상을 인식하는 거예요. 어떻게 인식할 수 있을까요? 네, 바로 이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눈, 귀, 코, 입, 손, 뇌 이렇게 안, 이, 비, 설, 신, 의라는 이 인식기관을 통해서 눈에 보이는 사물을 알아차리고 들리는 소리를 알아차리고 그다음에 향기를 맡고 맛을 보고 또 만지고 그다음 그것들을 조합해가지고 이거는 이런 거구나 라고 인식해버리는 요 기관을 통해서 우리는 이 세상을 인식하고 내가 나라는 것을 이해한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이 오감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우리의 영향을 많이 미치죠. 생각이나 감정에도 영향을 많이 미치고요. 예, 이런데 여기 어떻게 색수상행식 이런 순서로 일어나냐면 한 가지 예를 들어서 같이 가봅시다. 우리 가족 중에 한 명을 떠올려 볼까요? 여러분들 가족 중에 한 명을 그냥 한번 딱 떠올려 보세요. 남편도 좋고 자녀도 좋고 뭐 삼촌도 좋고 도련님도 좋고 누군가가 한 명이 딱 떠오르신다면 그냥 그 사람을 내가 봤다. 그러니까 눈으로만 봤다라기보다는 그냥 안다 이러죠. 한 명 떠올려 보세요 라고 하면 여러분들 어떤 이미지, 사진이 떠오르시나요? 맞나요? 뭐, 그 가족 중에 한 명을 떠올려 보세요 하면 뭐가 떠오르시죠? 예, 그걸 안다라고 하죠. 나 이 사람 알아. 라는 색이 생깁니다. 그러면서 아주 재빠르게 어떤 느낌이 일어나요. 그 사람에 대한 여러분들의 느낌은 어떻습니까? 좋은 느낌이에요? 나쁜 느낌이에요? 음, 쾌불쾌라고 합니다. 어떤 유쾌한 느낌인가요? 불쾌한 느낌인가요? 가족 중에서도 다양한 사람들이 있죠. 어떤 사람은 쾌한 느낌이 나고, 어떤 사람은 좀 유쾌하지 않은 느낌이 나기도 하고, 어떤 느낌이 딱 일어나요. 여기까지 이해되시나요? 그 다음엔 자동적으로 어떤 생각이 일어요. 어떤 생각일까요? 얘는 열심히 하는 애야. 예를 들면 제 자녀를 떠올렸을 때, 좋은 느낌이 나는 그런 아이가 있다. 그런데 어떤 생각이, 얘에 대한 생각이 있어요. 얘는, 참 열심히 해. 얘는 참 게으름을 피워. 나도 모르게 어떤 생각이 딱 잘 사로잡히게 됩니다. 혹시 그 생각도 알아차리셨습니까? 남편이든 자녀든 누구든. 좋은 느낌이든 나쁜 느낌이든 거기에 따른 어떤 생각이 딱 떠오르시나요? 이 사람에 대한 생각. 예. 그렇게 되면 이 생각 다음에 어떤 행동이 일어나게 되는데, 얘한테는 내가 잘해줘야지. 얘한테는 내가 약간 새침대기처럼 해줘야 얘는 말을 잘 들어. 이 사람한테는 돈을 조금만 줘야 돼. 돈 많이 주면 펑펑 쓰거든. 등등. 어떤 행동으로 연결이 돼요. 이게 나도 모르게 자동적으로 발행이 되는데, 그것이 쌓인 것이 습관이다, 업식이다라고 표현합니다. 이런 행위들까지가 마음의 바탕이 되어서 나중에 이것이 선입관으로 나도 모르게 자리를 잡고 항상 그 사람을 떠올릴 때는 색수상행식이 돈다라고 합니다. 조금 이해가 되십니까? 이런 작용이 계속 일어나네. 뭐 예를 들면 사람뿐만이 아니에요. 뭐 예를 들면 제가 여기 텀블러가 하나 있어요. 여러분 스타벅스 텀블러예요. 스타벅스 나 이거 알아. 알아. 색이 떠오릅니다. 그러면 느낌도 떠올라요. 어떤 느낌 떠오르세요? 스타벅스 하시면 좋은 느낌, 나쁜 느낌. 난 좋은 느낌. 난 별로 안 좋아. 거기 왜 이렇게 비싸? 돈만 많이. 이런 사람 없네. 네, 이런 느낌이 일어나면서 아까 같이 생각. 이렇게 돈만 비싸게 받아. 거기는 밥값이야.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거기는
진짜 맛있어. 고급의 그 브랜드 그 돈 정도 받을 만한 해. 뭐 이런 생각. 그 다음에 행으로 가는 거죠. 아, 난 거기는 뭐 1년에 한 번 갈까 말까 해. 너무 비싸가지고. 아까 나 거기는 항상 애용해. 그것처럼 맛있는 데가 없어. 이렇게 행으로 돼요. 그것이 여러분들의 마음의 바탕이 되어서 나중에 스타벅스라고만 해도 아, 그거는 어때? 그거는 이래. 라는 마음작용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이게 고정관념, 선입견으로 이렇게 자리를 잡게 돼요. 모든 작용에 있어서 그렇다라고 합니다. 네, 그런데 이 색수상행 이런 것들이 항상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어떤 조건에 의해서 늘 변할 수 있는데 우리는 그 변한다는 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항상 고정되어서 요것만 생각을 한대요. 고정관념. 결과만 생각을 하는 것이죠. 한번 기억이 딱 된 것을 바탕을 깔고 다시 그 사람을 보고 이 세상을 쳐다보고 그 사물을 쳐다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괴롭다라고 하는 것이 불법의 하나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그럼 어디서 우리가 조금 더 면밀하게 좀 살펴보면 좀 이 메커니즘에서 조금 더 자유로울 수 있을까요? 이 세상을 조금 더 생생하게 쳐다보고 새롭게 인식을 하고 내가 나라는 것도 그렇고 내가 내 자녀도 그렇고 내 배우자도 그렇고 나에게 주어진 이 환경을 어떻게 하면 조금 더 객관적으로 또 좀 열린 느낌으로 있는 그대로 볼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어느 부분일 것 같아요? 색이 1번, 느낌이 2번, 상이 3, 4입니다. 1, 2, 3, 4 손가락으로 표시해 보실래요? 어느 부분에서 조금 내가 새롭게 변화를 주면 좀 고정관념이 좀 해체가 되실 것 같아요. 요진생 2번, 향원님도 2번, 전신희님은 1번. 다른 분들 시작! 손가락! 3번. 호미꾼님도 1번. 뭐 잘못될 거 없어요. 부끄러울 것도 없어요. 이것도 선입견이에요. 그냥 들어요. 그냥 내가 인식한 대로 알려주세요. 김인숙님도 2번. 미유키님은 3번.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자, 요가랑 명상에서 그동안 여러분들 제가 뭐라 해야지, 체크하는 리스트를 드린 적이 있죠? 뭐라 해야지, 수련일지. 네, 수련일지에서 혹시 뭘 체크를 하라고 하던가요? 요게 답이 있는데, 네, 한번 볼까요? 제가 가져왔어요. 이렇게. 요게 이제 체크리스트잖아요. 근데 왜 이걸 자꾸 우리가 연습을 했을까? 이제 조금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몸의 이 감각적인 단어, 그 다음 이 느낌을 있는 그대로 살피는 힘, 요거를 키우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이 느낌층에서 좀 새롭게 봐야 하기 때문이에요. 왜냐면 아까 스타벅스라는 것은 그냥 아는 거예요. 색은 그냥 아는 겁니다. 그냥 이거는 비타민, 리모컨 뭐 이렇게 아는 거예요. 김가연, 후미꽃님 이건 그냥 아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가 중요해요. 느낌이 일어납니다. 어떤 느낌? 좋은 느낌, 안 좋은 느낌? 가까이 가고 싶은 느낌, 멀어지고 싶은 느낌. 느낌이라는 게 있어요. 접근하고 싶거나 회피하고 싶은 느낌. 네. 좋다, 나쁘다. 맞다, 틀리다. 어떤 느낌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요 느낌만 해체를 해서 있는 그대로 본다면, 이분법적으로 보지 않는다면 생각이 어떻게 작용할까요? 생각에 영향을 미칠 수 있게 됩니다. 생각에 영향을 미치게 되면 행동도 영향에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그 명상에서 기본적으로 뭘 관찰하냐면 지난 시간에도 호흡을 관찰을 했었는데요.
이 느낌, 계속 온몸의 이 감각과 느낌을 있는 그대로 관찰하는 걸 먼저 한 후에 그 다음에 나의 생각과 행동을 알아차리는 것까지 갑니다. 네. 우선 이 층을 관찰하는 게 굉장히 우리의 그 고정관념이나 인식에 많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이 체크리스트에 지금 4주 정도 됐는데 꾸준히 하신 분도 있고 안 하신 분도 계실 거예요. 괜찮아요. 뭐 지금 이 순간을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나는 지금 이 순간 어떤 감각이 느껴지는지를 그냥 있는 그대로 느끼는 거예요. 관찰하는 거예요. 저는 약간 지금 제 방이 조금 추워요. 그래서 덜덜덜 떨리는 느낌이 약간 있어요. 그래서 약간 여기 열풍기를 틀어놓고 있는데, 아, 나는 지금 몸이 약간 덜덜덜 떨려요. 뭔가. 여기는 없지만 그런 감각이 느껴져요. 그 느낌이 어떤가? 약간 신경이 쓰여요. 신경 쓰이는 느낌이 나네. 그래요. 이 추워가지고 이것이 괴로워. 이렇게 막 안 좋아. 이런 쪽으로 이분법적으로 가기 전에 아, 지금 나의 몸은 이런 감각을 느끼고 있고, 이런 느낌을 느끼고 있구나라는 것을 객관적으로 한 단계 이렇게 스탑하는 거예요. 지금 아까 같은 이 색수상행식이라는 이 프로세스는요, 고속도로처럼 아주 빠르게 일어난다고 보시면 돼요. 내가 어떤 물건을 보는 순간 바로 빠르게 일어나는 것처럼 어떤 사람을 보는 순간 아주 빠르게 그 인식작용이 일어나요. 관계 속에서도 그렇고 어떤 물건, 뭐, 정치나 사회나 경제나 뭐 어떤 이슈적인 것에도 다 포함이 되는 것이 이 색수상행식입니다. 예, 근데 이거 나중에 그런 얘기 하겠지만 예, 부처님께서는 이 명상을 어떻게 우리가 명상의 전통이 그래도 이제 불교 쪽이지 않습니까? 거기서는 뭐라고 하냐면 이것들이 다 늘 변하는 것이다. 이건 실체가 없는 것이다. 사실이 아니다. 라고 보세요. 예, 우리의 인식작용에 의해서 고정되어서 그렇게 인식을 하는 것이지 하나도 변하지 않는 것이 없다라고 하셨는데요. 이건 좀 나중에 얘기를 더 진지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인식하는 그 프로세스 중에서 이 느낌층을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기 위해서 요가 자세라는 것을 수련을 하고 그래서 이 몸이라는 걸 기반으로 해서 나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고 그 감정을 느끼다 보면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그런 생각들이 있으면 그것도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고 이 프로세스 고속도로처럼 아주 빠르게 슉 하고 지나가는 우리의 고정관념이나 선입관을 이렇게 스탑 중간중간 스탑 하는 거예요. 그게 힘이라고 봅니다. 대부분 많은 중독은 이것이 그냥 흘러가기 때문에 중독 증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나에게 좋은 것을 취하느라고 술을 먹거나 담배를 피거나 빨리 그 순간을 벗어나기 위해서 게임에 몰두하거나 더 큰 감각으로 이렇게 몰입을 해가지고 이 감각을 주관할 수가 없게 된 상태가 중독이잖아요. 우리는 그 있는 그대로 몸의 감각을 관찰하고 그 느낌을 받아들이고 좋다 나쁘다의 그 느낌을 뛰어넘어서 있는 그대로 보는 그 힘을 키우기 위해서 이 요가와 명상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